자본 이야기하면 그 수업 진도로 나가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무조건 액면가 이야기 제일 많이 했죠.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무조건 액면가, 주식을 소각하면 차변의 자본금 무조건 액면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대변에 발행해서 대변에 있던, 우리가 소각을 해서 차변에 있던 무조건 액면가를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요소고, 그 우리 회계 계정 과목 중에 우리 법인한테 제일 중요한 계정 과목이 자본금이에요. 사실 순수한 우리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치면.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외에는 그 뼈대에 살이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이 가장 중요한데, 나의 근본은 변하지가 않겠죠. 그 다음부터 성장해가는 게, 순수한 내 돈이 늘어나는 게 이제 뼈가 커서 키가 커가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 있어서 지금 이전까지는 자산의 증감을 메인으로 잡는 걸 제가 가지고 주로 했었었죠. 그런데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을 하면 무조건 자본금이 내 뼈대가 메인인 거예요. 내 살은 뭐 베인다 하더라도 참으면 시간 지나면 다시 살이 붙죠. 근데 뼈가 부서지거나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만약에 발생되는 거래라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보다 자본금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우리 회계상의 거래의 제일 중요한 메인 거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식 발행했다 그러면 발행하면서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받는 거 이야기 안 하고,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 이야기부터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감자를 하면 차변의 자본금 액면가, 자본금이 액면가로 어떻게 움직이냐 보고, 그것 때문에 돈을 받는다, 나중에 돈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의 증감이 우리한테는 더 큰 메인 거래로 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계정 과목들은 봤었는데, 어제 새롭게 봤던 건 자본 우선상계에 대한 부분들 봤었죠. 그죠?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에, 그때 잠시만요. 어제 우리 필기했던 거 가지고 좀 보면, 자, 이게 어제 저와 같이 자본 우선상계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오고, 그리고 액면가 쓰는 거는 그냥 불변이에요.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1차 증자일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돈을 많이 받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가보다 작게 받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렇게 처리를 할 건데, 이제 1차 증자 이후부터는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우리가 손해를 봤다면 과거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 잔액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다면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반대로 우리가 이익을 봤다면 과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는지를 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끌어쓰고, 그리고 그래도 이익 봤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런 식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우선 상계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분개하는 게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만이 아니고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이 계정 과목도 서로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원래 세무이급에서까지만 나오다가 우리 80회차 후반부터가 이 지금 자본우선 상계가 이제 회계 1급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시험 두 종목 다 얘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얘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자기 주식은 유가증권인데 우리는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주식도 자본이기 때문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항목이라서 얘네들도 수익 비용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우선 상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주식을 어제 120만 원에 사왔을 때에 액면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돈을 주고 사온 금액이 취득 가격이 되는데, 그럼 이 가격에서 우리가 전체 500주 어제 다 팔면 110만 원을 받았으니까 결론적으로는 10만 원 손해가 나오는 게 맞겠죠. 총 전체 사올 때에 120 들었으니까 다 팔았으면 110만 원 받았을 때에 10만 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먼저 팔았을 때 이익 나왔는데 또 나머지 팔았을 때에 손해가 나온다면 이익 받던 걸 먼저 우선 상계해서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전체 팔았을 때에 얼마를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남도록 얘도 무조건 우선 상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왜 이렇게 우선 상계를 하냐면 내가 상계한다고 반대쪽에 서서 안 지어지면 자기 주식을 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장부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식도 없는데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양쪽에 계속 영원히 남아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우선 상계시켜서 하나만 남겨놓고 미래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상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우선 상계 항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이제 배당하기 위해서 결의를 하고 그리고 배당 실시하는 것도 봤었었죠. 그럼 우리가 결의를 하는 날이 주주총회 하는 날이에요.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는 이제 처분 확정일이라고 날짜를 쓴 건데 이 날이 제가 주주총회라고 하는 게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얼마 하겠다, 주식 배당 얼마 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의할 때에 우리가 배당하는 만큼이 배당 가능 이익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자본으로서 우리 과거에 이거 어제 우리가 보던 건데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우리 직접 작성할 때 썼던 적 있죠. 얘는 자본이기 때문에 대변이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당한다는 건 이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면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배당하는 만큼 우리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들어오니까 이걸 제가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대변에 모여있는 게 얘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니까 이 돈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배당하기로 결의한 만큼 이 이익잉여금을 줄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앞에 있는 2월이라는 이 글자는 수식어지 그냥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인데 12월 31일 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 다음 달로 다음 해로 넘어가면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타이밍을 정리해주는 앞에 수식어가 2월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줄여가면서 배당을 하는데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하면 우리는 주주총회 하는 날에 배당을 실시할 수가 바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결의를만 할 거라서 우리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쓰고, 자, 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건 우리가 주주들에게 현금 주기로 결의됐으니까 내 자본을 줄였는데 아직 돈을 안 줬잖아. 돈 주기로 했는데 안 줬기 때문에 부채의 성격인 거고,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한 거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결의일날 주권을 인쇄해서 못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두는데,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자본 거래죠. 그래서 근데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해야 되는데 아직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임시 계정으로 쓴 게 자본 조정 항목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본잉여금에 분류될 수 없는 분류 계정 과목들의 분류가 그 자본 조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익 준비금은 상법상 최소화 한도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현금 배당의 10%가 최소 적립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안 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현금 배당하는 금액의 최소 10%를 적립하고, 얘도 다 자본이니까 이익준비금도 법정적립금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했던 개정 과목이죠. 그럼 대변에 쓴다는 건 대변에 모아둔다는 거예요. 내장부에. 그리고 우리는 이 돈까지 전부 다 합친 220만 원이 우리는 이익잉여금을 줄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의일날 이렇게 하면 배당을 실시할 때 현금 배당하게 되면 이제 돈을 줬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을 지워주는 거고, 주식 배당할 때도 우리는 주식을 발행해서 줬으니까 대변의 자본금이고, 그리고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 발행해 줬으니까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당 실시할 때는 결의일날 처리했던 이 개정 과목을 반대쪽으로 돌려주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 제하고 수익 이전까지 했던 자본 이야기였고, 자, 이제 오늘은 181페이지를 펴보세요. 실기사용법은 따로 복습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자, 181페이지 펴셨죠? 자,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 A 프로그램도 우리 회사, 어제 우리 일장 완료하고 있던 회사 있죠? 일장 완료 이 회사 선택해서 들어가시고, 그럼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이라는 걸 볼게요.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이 이제 FAT 1급의 그 전표 입력과 함께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자, 실기상으로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취지는 알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 아마 일을 하신 적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 회사에서 그 뭐냐 회사 돈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하면 우리 영수증을 받죠. 근데 그 영수증 받는 금액이 회사 경비로 인정되는 게 3만 원 이하까지만 간이 영수증 같은 걸 받아도 돼요.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간이 영수증을 수치를 하면 우리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제가 그 세법 이야기할 때마다 늘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그 여러분들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걱정하는 건 법인세를 생각하면 되는데, 법인세에 그 뭐 무섭다 위험하다 회사가 부담스럽다 이 느낌은 그냥 22%가 세금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는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세금은 관심이 없어요, 기업은. 그럼 우리는 3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정규 증명서류라고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면세사업자고 계산서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아니면 법인 우리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이나 이걸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가산세 2%까지 받게 돼요. 그럼 법인의 돈은 나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2%까지 맞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시면 간이 영수증 있는 것 가지고 영수증 수치명세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요. 그럼 3만 원 넘어가는 거는 크게 문제 될 거 없어요. 영수증 가지고도 돼요. 왜냐하면 간이 영수증이 지금 이런 그림 형식으로 되어 있죠. 길쭉하게. 그럼 간이 영수증에 위에 공급자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하 거래 가지고는 별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직원 5명이 밥을 먹으러 가서 4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당 식대가 회사가 지원해 준다고 가서 4만 원 나왔을 때 가리 영수증 받아오면 회사 직원들이 영수증 몇 장 더 받아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4만 원이 넘어가면 그걸로 경비가 안 되기 때문에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뭐 예를 들어 8천 원짜리 밥으로 해서 그냥 5장 가져오면 아무 말 안 할 건데, 그런데 그냥 영수증 한 장만 띡 가지고 와서 4만 원치 먹었어요 그러면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나겠죠. 그죠? 그럼 영수증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우리 몇 명이다라고 하면서 두세 장 줘야 알아서 4만 원 쓴 걸 나누지, 회계 담당자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돌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증빙이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3만 원 이하는 여기 정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과세관청이 달라 그러면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건데, 3만 원 지금처럼 이렇게 3만 원이 넘어가는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 못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발행 못하는 사업자들은 영수증만 발급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사업자들한테는 이걸 받아도 되는데, 대신 이걸 받으면 그 사업자한테 계좌번호로 돈을 이체를 해주고 송금명세서라는 걸 써요. 그건 이제 우리 이다음 레벨 TT 2급 레벨로 넘어가면서 저와 같이 볼 건데,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일반 사업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영수증을 받게 되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간 거죠. 뭔가를 샀으니까. 그럼 장부에 전표 처리하고 그리고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내용 보면서 실기를 가지고 바로 해보면,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소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소부품비로 처리할 것. 자, 그럼 문제 내용이 분계 수행하고 전표 입력하고 컴퓨터에, 그리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 2번을 작성하시오. 자, 그럼 먼저 분계부터 해보면, 자, 우리는 현금으로 6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 6만 원이다라고 쓰고, 차변에 얘는 친절하게 소모품비라고 처리하라고 적혀 있죠, 문제에. 그럼 소모품비다 800번대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날짜는 4월 2일자가 작성 연월일이죠. 그럼 4월 2일자로 해서 전표를 먼저 쓸게요. 자, 그럼 프로그램 일반 전표로 가서 4월 2일 날, 자, 우리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이었죠. 그럼 아무거나 먼저 쓰면 돼요. 그냥 전 대변부터 해서 현금이다. 금액 6만 원. 차변에 소모품비다 800번대 6만 원. 먼저 이렇게 분계를 하시고, 분계하셨나요?
그럼 이제 전체 메뉴로 가서 자, 우측에 보면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고 여기에 메뉴가 있어요. 그럼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들어가서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 2번 먼저 2번을 작성하고 1번은 반영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거래 일자 이제 우리 교재에 지금 여기에 있는 정보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정보 이걸 보고 쓰는 거예요. 영수증에 적혀 있는 이걸 보고 이 날짜하고 자, 그럼 거래 일자는 2000 자, 우리 이제 날짜 쓸 때에 2020 0402 그냥 4월 2일이라고 말하는데 날짜를 쓸 때는 0402 이렇게 쓰는 걸로 습관 들이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호는 호소문구, 이름은 이사랑, 사업장은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0,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은 6만원. 자, 다 여기까지 쓰시고 이렇게 끊기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자, 여기 구분 칸에 들어왔을 때 자, 이 구분 칸에 들어가는 건 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방인 경우에 적격 증빙을 못 받는 상대방인 경우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때만 여기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보험 용역 하는 곳에 보험료 내고 증빙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없죠? 보험 영수증 자동차 보험이면 보험 계약서 같은 거 있죠? 보험 증권. 그게 모든 거 다 하는 거지. 또 다른 증빙서류 달라고 하면 안 주죠. 혹은 국가에 세금 내고 나서 기부하고 나서 택시 타고 택시는 세금야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업자예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원래 원칙적으로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건 그런 경우에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사항을 선택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비워두는 거예요. 여기에 채워 넣는 거는 다음에 이제 미래의 자와 같이 볼 거예요. 그럼 여기 비워놓고 계정 과목은 방금 우리가 이 돈 쓸 때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썼냐? 소모품비 800번대로 썼죠. 그럼 여기에 소모품비 800번대로 써두고 자, 적용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 문구류 샀으면 문구류 구입 이런 식으로 그냥 써두는 거예요. 의미만 통하도록 여기 오른쪽에 써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영수증 수치 명세서 2번은 작성이 끝났고 다음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을 클릭을 하면 자, 지금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안 들어와 있으면 위에 명세서 투 블록이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얘가 들어와요. 처음 거는 무조건 들어오고 만약에 더 있어서 아래에 쭉 쓰면 그 다음 안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블록이 누르면 옆에 게 바로 쫙 불러와져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칸은 가산세 대상인 거고
이 칸은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는 방금 우리 구분해서 봤던 이 항목에 금액이 들어가는 게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 작성할 때에 구분에 입력을 넣은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으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우리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처음 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 어려운 거 없죠. 간이 영수증 위에 상단부 보고 그냥 쭉 쓰기만 하면 끝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게 별로 어려울 거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전표 입력에 대해서 우리 교재의 기본적인 예제는 끝이 났고, 자, 우리가 하나만 또 진도를 더 나가고 나서 뒤에 연습을 좀 할게요.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얘는 끝났고, 185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이는 자금 관리, 이건 AT 시험에서만 하는 거예요.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하지 않고 우리 회계사의 시험에서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컴퓨터는 위에 3일 패션이라고 적혀있는 회사명을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제 2장 완료 3002번 회사로 들어가시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교재를 좀 볼게요. 자, 지금 뭐 현금 출납장 일개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이건 그냥 장부만 열어보는 건데 이건 나중에 조회라는 걸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우리 교재의 19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수행 내용 분개 문제 하나 있으니까 이거 풀어보고 내용 보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보통 예금에서 찾으신 금액, 우리 돈 나간 게 100만 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100만 원 있는데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 원에 구입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자, 일단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상장사, 그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겠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만 원에 샀는데 액면 금액이 5천 원이래요. 우리는 사올 때는 이 액면 금액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금액이죠. 얘는 함정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지금 얘는 먼저 분개를 해보면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신한은행에서 돈이 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산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고 얘는 주당 만 원,
그리고 100주. 그래서 100만 원을 취득한 거죠. 자, 그럼 이걸 날짜 4월 10일자로 해서 우리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일반 전표 4월 10일 날 4번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00만 원이 나갔고 이 돈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렇게 입력까지 하면 끝인데 지금 컴퓨터 문제에서는 그냥 4월 10일 날 예적금 현황 조회를 수행해 보래요. 자, 그냥 조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메뉴에 보면 금융 자금 관리라는 곳에서 우리 돈이나 어음이나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여기에요. 그럼 이곳에서 지금 예적금 현황이라고 있죠. 자, 예적금 현황 클릭해서 4월 10일에서 방금 입력한 게 뭐 보통 예금에 돈 나갔으니까 얼마 잔액이 남아 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얘 움직이는 거에 대한 원장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이거 한번 열어보라는 거예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193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서 제가 거래처 안 썼던가요? 아니,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돼요. 제가 잘못 썼어요. 이거 써야 돼요. 그렇죠? 장윤 씨 고마워요. 이거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에서는 이 프로그램 쓰는 시험에서는 꼭 거래처를 써야 돼요. 이 은행에도 제가 깜빡했어요. 이번에는 193페이지에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고 이제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시티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런 문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하나 분개하는 스타일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혹시 어제 제가 분개 이야기를 하면서 차변은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고 수익의 자리는 대변이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되신 분은 우리가 돈 쓴 거니까 비용 계정 과목을 차변에 쓰셔도 되고, 근데 그게 생각 안 나시는 분은 일단 상황에서 우리가 돈 쓴 거죠. 돈 쓴 거면 대변에 돈이 나가거나 아니면 외상했거나 뭔가를 둘 중 하나를 대변에 써야 된다를 생각해서 대변을 먼저 잡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둘 중 하나 위치를 잡으시고, 왜냐면 지금 얘가 바로 돈 나간 게 아니거든. 그럼 외상했으니까 외상에도 대변에 쓴다라고 생각을 먼저 잡으시거나 아니면 차변에 비용 먼저 쓴다고 쓰거나. 그럼 지금 우리는 카드로 했으니까 대변에 외상을 한 거고, 그리고 상품이나 원재료 사는 거 아니라는 건 뭐 확실히 알겠죠? 그러면 대변에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쓰고, 여기 거래처는
보니까 카드 종류가 시티카드네요. 그러면 얘는 시티카드다라고 써주고, 자, 금액은 33만원이다. 그리고 차변엔 이 카드 왜 썼는지 써야지.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를 했죠. 거래처 직원하고 뭔가를 먹게 되면 우리는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고,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의 접대비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분계 처리가 되었고, 자, 그럼 이걸, 자, 우리 카드 전표에서 날짜 여기 5월 2일자죠.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 5월 2일 날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에 33만원,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카드로 외상했으니까 미지급금이고 시티카드사 33만원이다. 자, 이렇게 컴퓨터에 써주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고 다시 복습하실 때, 자, 이런데 답 그림 보면 이런 글자들 있죠. 황금오리다, 적요 적어놓는다. 이것들, 이건 뭐야? 돈 나간 거 또 있었나요, 문제? 자, 얘네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른 적요 번호는 이거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쓰는 거지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 거 가지고 비교하실 때에. 자, 그럼 이제 카드 바로 아래에 신용카드 사용 대금의 결제, 뭐 카드 하나만 썼나 봐요. 딱 한 번만 썼나 봐. 그럼 5월 30일 날 보통 예금 신한은행 통장에서 33만 원이 빠져나갔나 보네요. 5월 카드 사용 대금이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결제되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보통 예금에서 33만 원이 나갔다는 거 알겠고, 은행은 신한은행이고, 그리고 차변에는 과거에 카드 쓸 때에 이렇게 미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해둔 걸 이제 지우는 거예요. 이제 카드값 나갔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이다, 시티카드 금액은 33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날짜 5월 30일 날 방금 차변에 미지급금 시티카드 사건 33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33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자, 이번엔 어음 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자,
198페이지로 가서 (198페이지) 자, 자금 관리라는 건 기본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이 전표에 입력을 하고 전표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자금 관리를 하는 거지, 전표 입력이 안 되면 자금 관리 기능은 전산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분계 전표 입력이 기본 베이스예요. 자, 그럼 이번엔 어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대한 사항인데, 자, 우리 회사가 3일 패션이죠. 우리 회사한테 데일리룩이 6월 10일 날 어음을 발행해 줬네요. 만기는 내년인 걸로 해서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죠. 자, 그럼 전자어음이고, 자,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외상 매출금을 동전 발행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수령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기본 전제 조건이 분계라 그랬어요. 자, 그럼 자, 분계를 하면, 자, 차변에는 어음을 받은 거고, 어음이 들어온 이유는 외상 대금을 내가 회수한 거죠. 자, 이 말 이해 가시죠? 차변에 내가 어음 받은 거고, 받은 이유는 외상 대금 회수한 거잖아. 그럼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오겠죠. 자, 외상 매출금 데일리룩이다.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차변에 돈 받은 거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대변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회수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은 대변에 오는 거예요. 회수했는데 왜 차변에 안 오고 대변에 와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차변에 돈 받았으니까 회수잖아. 그 이유로 외상 매출금 줄이려고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온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회수했다는 건 차변에 내가 돈을 받아야 회수한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이런 말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 조회할 때 차변 대변에 장부 들어갔는데 잔액이 다 있어요. 회수액이 얼마냐, 발생액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회수액은 대변이다라는 걸 나중에 자연스럽게 보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이 350이었나 봐요. 그럼 제가 이걸 먼저 쓴 이유가, 차변에 어음 받았으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죠.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는 건데, 이 외상 매출금이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상 매출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매출 채권이니까. 그래서 얘는 받을 어음이다 데일리룩 350만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분계를 컴퓨터에 지금 6월 10일 날 이날 수령했으니까 6월 10일자로 일반 전표에 먼저 입력을 하고, 자, 분계 입력됐나요? 시원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자금 관리라는 걸 할 거예요. 지금 이 어음 받았으면 자금 관리라는 건 이제 내가 받은 어음 번호가 몇 번이고 만기가 언제고 어디서 받을 거다 이거 써둘 거예요. 그래, 이게 자금 관리잖아. 어음 받았으면 어음 만기 언제다 이런 걸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쓰기 위해서 자, 우리가 먼저 분계가 제가 기본 시작이라고 말한 건 분계한 후에 이제 받은 어음 라인 편한 곳에다 커서 올려놓고 자, 자금 관리는 단축키는 F3번이에요. 기능 모음에 가면 여기 F3번 자금 관리 이걸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F3번 누르셔도 되고 지금 이 행동을 하라는 게 지금 우리 교재의 전표 입력과 어음에 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이 말이 지금 여기에 F3번 자금 관리 이걸로 들어가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 클릭하면 이제 아래쪽에 뭔가를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이 자금 관리 창이 활성화가 되었죠. 아래쪽에 자, 지금 아래쪽 이 받을 어음 관리가 안 뜨신 분 수현 씨 안 떴어요? 안 뜨신 분 했는데 방금 고개를 흔드시길래 자, 나왔나요? 네. 자, 그럼 우리가 받았을 때 이건 회수가 아니고 받았을 때 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음 종류 이쪽에 커서가 가면 아래쪽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어음의 종류를 쓰게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1, 2, 3, 4, 5, 6 쭉 적혀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받은 거는 책에 보면 위에 전자어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번 전자어음으로 숫자 6이라고 쳐주고 자, 어음 번호는 이제 우리가 보고 이거 다 써야 돼요. 근데 보고 다 쓰실 때 자, 규칙을 알면 쓰는 거 쉬워요. 잘 봐요. 얘가 2020년 6월 10일 날 발행을 했죠. 그래서 어음 번호 보시면 004 2020년 6월 10일 1, 2, 3, 4, 5, 6, 7, 8, 9예요. 그 규칙을 알면 좀 입력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자, 여기 어음 번호를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써줘야 돼요. 그럼 004 2020 0610 1234 5678 9 자, 그럼 이제 수치 구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치 구분이라는 건 지금 우리한테 외상 매출금 있던 게 데일리룩인데 발행한 사람이 데일리룩이니까 자기가 발행을 했죠. 그럼 본인이 발행한 거는 자수라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걸 나한테 배서 양도하면 제 입장에서는 배서 양수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숫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걸 넘겨받았으면 타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자기가 발행한 거면 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데일리룩이 발행한 걸 받았죠. 당사자가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 자수라고 가는 거고 데일리룩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딴 사람 발행한 어음 받았을 때 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 타수라고 하면 배서인을 쓰도록 하니 아래가 활성화되는데 자수면 뭐 본인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엔터 치시면 발행일인데 발행일은 오늘 날짜로 맞춰서 6월 10일로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만기일자는 우리 어음의 지급기일 적혀 있죠. 2021년 1월 10일 날짜를 01이라고 쓰는 게 편하죠 확실히. 그죠? 다음 그 아래 지급은행이 국민은행인데 여기에서는 F2번 여기에서는 F2번 그럼 국민은행이다. 이건 우리 거래처 등록 갔을 때 그 금융거래처에서 은행 등록에 썼던 곳 있죠. 그 은행이에요. 그럼 국민은행이다라고 선택하고 그 아래 지점은 중구다. 이렇게 하면 자금관리가 끝났어요. 그럼 자금관리는 그냥 어음 보고 있는 정보를 F3번 자금관리로 들어와서 아래쪽에 보고 쭉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줘야 컴퓨터가 만길도 맞춰서 알아서 봐주고, 이 거래처의 이 받을 어음이 나중에 우리 분개할 때 대변에 오면서 데일리 루크고 350이면 이 어민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선택할 수 있게 띄워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한테 우리 지금 받았으니까 입력해서 정보를 넣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